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증인 질의에 앞서서 아까 그 중기부 관련해서 그 소진공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받는 거에 관련해서 혹시나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소진공 구성원들이 좀 억울한 면이 없는지 좀 있다면 우리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은 잘 격려해 주셔서 네. 직원들을 좀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기부가 기재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네. 유원일 대표님. 네. 그 지금 진학사와 오랜 기간 대학 리뷰 데이터 등의 기술 침해로 손해배상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분쟁 상황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저희는 3심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3심에 대한 결과를 계속 대기하고 그 진학사와 그 협업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원래 템텀이 했던 기술이 뭐고 진학사와 어떤 협업을 진행한 건가요? 당사는 저희 2016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국내 최초로 대학 리뷰 서비스인 에드캠퍼스라는 서비스로 저희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에드캠퍼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험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었고요. 짧게 하시 대학 리뷰 서비스를 시작하셨죠, 회사 독자적으로. 근데 네. 그것을 이제 대학 진학과 관련된 진학사와 협업을 진행하셨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학사에게 무상으로 지금 데이터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협력이 중단되자마자 진학사에서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지금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협력이 된 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협력하는 중간에 진학사는 저희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를 했던 거죠. 자체 서비스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미 텐텀 회사에서 지금 했던 데이터나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왔던 양식이랑 동일한 구조로 저희 진학사가 서비스를 한 걸로. 그래서 텐텀은 뭐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사실 저희는 처음에는 뭐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우호적인 관계였기 네. 때문에. 근데 잘 진행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특허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아이디어 침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받고 시정 공고를 받았었습니다. 네, 특허청으로부터 시정 공고와 아이디어 침해 인정까지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제대로 그 인정받고 끝났나요? 인정을 받고서 그에 관련해 사용료를 배상하라는 의미의 시정 공고였는데 사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진학사는 오히려 저희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먼저 거기서 소를 제기했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소송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특허청이 좋은 결과를 주셨지만 아쉽게도 1심에서는 아이디어 침해랑 성과 침해 모두가 부정돼서 패소를 하였었고요. 2심에서는 리뷰 데이터 등의 무단 사용이 인정받아서 저희가 일부 승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진학사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 소송 진행 올라가 중인 있는 상황입니다. 거죠. 그 2심에서 인정받은 손해액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죠. 네. 회사의 모든 노력과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개발하고 운영했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대한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2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사실 뭐 돈을 봤을 때는 뭐 그에 대한 보상을 제가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1심의 과정이 너무나도 어려웠었고 사실 거의 자포자기했던 상황이었는데 진짜로 그 어려운 상황에 일부 승소라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했었습니다. 네. 네. 그 승소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실제로 회사가 그 소송을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피해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그 당시에 저희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저희가 투자를 받고 만들어 왔던 매출들이 사실상 그냥 쉽게 말해서 다 굉장히 어려워졌다. 가지고 있던 희망마저도 다 날아간 듯이 거의 회사가 네. 문 닫을 수준까지 오신 거죠?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이라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손해배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잠깐 들어가시고 경청 우리 변호사님 참고인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박희경 변호사님. 네. 네. 재단법인 경청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하고 소기업 간의 기술 침해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무기평등의 원칙이 좀 지켜지지 않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을 때 좀 절차 과정에서 좀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보자라고 해서 설립된 단체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침해에 있어서 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 공익적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텐텀 사건도 담당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2천만 원이 어떤 경위로 인정된 건가요? 네, 텐텀 사건은 저희가 이제 항소심부터 제가 이제 직접 대리로 해서 소송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부경법상 손해배상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무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 추정 규정을 좀 활용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침해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품 곱하기 뭐 단위 수량당 이익, 두 번째는 그 침해로 인해서 가해 기업이 얻은 이익, 세 번째는 이런 침해가 없었을 때 피해 기업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사용료, 이런 기준이 사실 있는데요. 이런 기준들이 사실 실무상 저희가 또 입증을 좀 해야 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거의 활용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 추정 규정을 활용하지는 못하시고 결국에는 그 부경법 제14조의 이 5항에 따라서 손해 발생은 확실하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그런 현저한 경우에 해당해서 재량으로 2천만 원으로 내리겠다라고 사실 그렇게 내려진 사안입니다. 사실 그 외국이나 미국 이런 사례랑 비교해 보면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턱없이 부족한 사안입니다. 그 재단법인에서 그 많은 특허 침해 사례를 다뤄봤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술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피해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이제 기술 침해 소송을 했을 때 증거 수집 과정이 굉장히 일단은 힘듭니다. 그래서 가해 기업에 편제돼 있는 증거를 소송 초기부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정말 어렵게 그 증거 확보를 뭐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하더라도 상대방이 즉시 항고를 하면 그게 1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 되고 근데 우리가 그것도 이제 1년 이상 걸려서 뭐 결국엔 침해 입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 전에 텐덤 사건처럼 손해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소송을 안 하는 것이 투자기의 상실의 그런 불이익도 얻지 않고 막 이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소송도 포기하게 되시고 가해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침해 소송이 되더라도 우리는 증거를 안 내놓으면 되는 것이다. 일단 승소의 확신이 있으시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침해를 인정받더라도 손해배상 뭐 어느 정도 소액만 이렇게 배상을 해주면 면제부가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기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를 훔치더라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평대한데 우리 아이디어 침해라든지 성과 침해는 이런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해 기업은 그냥 손해배상 조금 내가 침해 인정받더라도 판결문상 배상을 해주면 끝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시죠 김도 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가해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이 3배에서 5배로 증액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뭐 효용이 있나요? 그 5배로 그러니까 확대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실무에서는 사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손해액수 입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기초 손해액수를 정확한 계산 근거에 따라 내리지 않고 재량으로 소액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기초 손해가 먼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허청장님 잘 들으셨죠? 네. 뭐 지속적으로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허청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용역도 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기술 침해는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과 기업과 상대할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민사사건으로 처리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게 이게 과연 개인 간 사인 간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해야 될 문제인가 이런 저는 스스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 지금 최근에 그 임의적으로 3배에서 5배로 늘렸지만 법원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지금 한
적어도 5배 정도는 배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지금 법안을 좀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좀 말씀해 주시고 중기부 입장에서도 오늘 많이 들으셨죠? 관련 내용. 네, 네. 지금 이거는 우리 기술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맞습니다. 중기부도 좀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원본 증명 제도라든지 증거 수집 제도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곧 저희 안을 또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 그 부분은 사실은 법원의 이제 권한하고 좀 관련이 있어 제가 의견 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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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법원의 판단까지 뭐 그 정리했다 하겠습니까? 네. 하여튼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